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흥고등학교 23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흥고등학교 문제는 23문제입니다. 선덕과 달리 주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선덕과는 단답형인데 여기 서술형이어서 서술하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어, 하지만 50분으로 제한된 건 똑같죠.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여서 50분 안에 23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다른 학교보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많잖아요. 자, 이랬을 때 재연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할까요? 어, 그랬을 때 가장 그 바람직한 방법은 우선은 어, 대략 공부를 이렇게 적당히 공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상위권에서 또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상위권에서 하 정도, 상위권 중하 정도 되는 친구들, 아니면 중위권의 상 정도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난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조금 불편한 문제들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은 그 교재를 좀 반복하면서 푸는 훈련을 해야 되고 풀었던 문제를 또 풀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서 맞았다라고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맞았나. 그러니까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2분 만에 풀고 또 뭐 1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뭐 5분 만에 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 풀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은 왜 그런지 선생님한테 혹시 좀 더 빠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질문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연고부터는 좀 너무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령만 좀 이야기한 다음에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들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평범한 항등식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는 평범한 문제입니다. 개수 비교에 의해서 개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A, B, C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B는 2고요. A는 1차 항계수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합한 게 1이네요. 그래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곱셈 변형 공식이죠. 곱셈 변형 공식. 아직 혹시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있는 친구 있다면 대학교는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암기 안 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뭐 끝이죠. 뭐 여기다가 대입만 해서 풀면 5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아니군요. 계산하면 3번입니다. 14.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 것은 자,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뜨거나 또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x절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x절편이 없다. x절편은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해요. 실근. 실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죠. 자, x축과 만나지 않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것은 벌써 3번이 워낙 눈에 띄는데요. 이거 유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평범한 연산 문제인데요. 다항식의 연산 문제죠. 이걸 스타라고 읽으면 스타라고 하는 연산을 새롭게 약속을 했는데요. 앞에 있는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의 제곱, 그 다음에 그 둘을 서로 곱한 것을 모두 더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만 잘 지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a, b 두 개를 곱한 것을 더하고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제곱하세요. 그랬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요거를 제곱하세요. 자, 이게 이제 이 다항식을 전개,
이 다항식의 결과고 연산 결과고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 이 창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일일이 전개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가볍게 이 창이 나오는 곳에서 집어내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에서 전개하면 이 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거 계산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창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이 창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창은 마지막에 x제곱에서 1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 개수의 개수는 이 세 개를 합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도 되게 무난한 문제죠. 시험 문제 출제를 잘하는 쉬운 문제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자, fx는 0의 두 군의 합이 3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군이 뭐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건 곧 무슨 말이냐면 이 fx는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은 오직 알파 또는 베타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해는 5x-1이 알파 또는 베타여야 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괄호 속에 F라고 하는 거의 괄호 속에는 오직 알파와 베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알파여야 돼, 알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5x-1이 알파 또는 베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안 됐던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간혹 있더라고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x는 2를 이항하고 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5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또 하나는 5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은 5분의 합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즉 두 분의 합이 3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5분의 3 더하기 2가 돼서 1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자, 6번은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근과 계수 관계는 한번 이렇게 살짝 쓰고 가셔야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는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자, 원하는 게 이 두 개의 숫자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요거다. 이때 b하고 c를 구하라. 자, 머리를 쓰는 막 굴리고 막 뭐 빛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문제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합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제 합과 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통분을 해서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곱셈 변형 공식을 한번 써서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는 생략하고요. 답만 곧바로 쓰면 16분의 25가 나옵니다.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계산 과정 생략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봤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곱이 필요하죠?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 얘는 좀 편리합니다. 덧셈과 달리. 곧바로 알파 베타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방정식은 자, 우선은 이제 이 차항계수를 1로 한 상태에서 구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25x 플러스 4분의 1은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랑 이제 비교할 준비가 되었잖아요. 뭐냐면 얘랑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계수 비교를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창의 계수가 하나는 64로 되어 있는데 얘는 1이니까요.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64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창 계수가 64,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64를 곱하니까 16하고 64 약분하면 4를 곱하게 되니까 100, x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6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b 값을 구하면 116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5번이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은 다항식 fx에 대해서 자, 이 11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눗셈 식을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그랬을 때 A, B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아주 지극히 평범하죠. 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여기 있는 fx라고 하는 식을 없앨 수 있도록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을 볼까요? 자, 2023을 12승을 202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 하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치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머리 좋은 친구들은 2023이 2022 플러스 1이니까 이걸 12승을 하면 모든 항들이 다 2022에 관련된 항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1만 이렇게 딱 나올 거니까 2022로 나눈 나머지 R호는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요걸 이걸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2024의 13승을 이걸로 나눈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2025-1의 13승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2025에 관한 식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요거 이해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꽤 우리 머리가 좀 돌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때 마이너스 1을 나머지라고 할 수 없으니까 2025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걸 2025를 여기다 더해주면 2024가 R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R1과 R2의 합은 2024하고 아까 2라고 합해서 2025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금방 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2022를 2022를 X로 이렇게 치환한다든지 아니면 2023을 치환해도 돼요. 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2024를 치환해도 되고 2025를 치환해도 됩니다.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두 번째 거는 2025를 X로 치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알고 계시죠? 요걸 모르면 지금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는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좀 보죠. 세변의 길이 ABC가 ABC인 삼각형 ABC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를 보면 이 식은 본능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본능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방법이 인수분해는 이제 커다랗게 여러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수분해가 약간 좀 약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인수분해 특강 조금 해놓은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몇 개, 강의를 지금 몇 개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카페에 가셔도 인수분해 특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나? 자, 볼까요? 자,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유형 중에 매우 복잡한 식이고 얘는 한 문자의 낮은 차수, 그러니까 되도록 낮은 차수의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2차니까 A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2차인데를 보면 여기가 지금 A가 2차죠. 그래서 B-C A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관한 1차가 요거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A에 관한 1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쓸게요. 2b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제곱 요게 A에 관한 1차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b의 3승 마이너스 bc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c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b-c의 모습이 여기도 있고 아마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에서. 여기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여기는 b의 제곱을 묶어내면 b의 제곱이 아니군요. b의 제곱이 아니고 b를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칼싸움을 통해서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2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B-C가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B-C를 이렇게 묶어내면, 자, 나머지를 정리해보면요. 여기 A제곱 남고요. A제곱 남고, 그 다음에 여기 2B 플러스 C하고 여기 A하고 곱한 게 또 남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중괄호로 처리하고, 플러스 2B 플러스 C,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이걸 제로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인수분해, 이제 여기 물결 친구도 인수분해가 더 되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퀄 0이 되는 방정식의 해가 필요하니까, 세변의 길이이므로 요건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를 진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얻어낼 결론은 이미 얻었습니다. 따라서 B는 C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들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이제 나라고 하는 식이 하나 더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 분석적인 입장에서 보면 A, B, C에 관한 식이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더 이상의 식은 없죠. 그런데 문자는 A, B, C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부정방정식 중에서 이와 같이 상수항이 0, 상수가 0인 이러한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즉각 비율을 구하는 문제로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비율 구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만 소구하면 되는데요. B는 C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C를 넣어볼까요? 자, 나에서 B 대신에 C를 넣으면 8C는 5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5분의 8C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왜 A는 5분의 8C라고 이렇게 썼냐면 B가 C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A도 C로 표현했습니다.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따라서 A 대 B 대 C는 A는 5분의 8C고요. B는 C고요. C도 또 C죠? 이렇게 된 거예요. 5를 다 곱해주면 8대 5대 5라고 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C는 뭐 약분해도 되는 거니까 8대 5대 5거든요. 세변의 길이가 8대 5대 5예요. 근데 그 넓이가 108이라고 했습니다. 그 삼각형을 잠깐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8대 5대 5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8대 5대 5니까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너무 작다, 그죠? 선생님 이거 지우고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이쯤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8대 5대 5니까요. 여기가 8K라고 한다면 여기는 5K고 여기도 5K죠. 비례상수입니다. K는. 자, 이랬을 때 이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넓이가 108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넓이가 108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108입니다. 이게 안 지워지죠? 108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만나면 이렇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K죠. 근데 직각 삼각형이 보입니까? 네, 5대 3대 4 그래서 여기는 3K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3대 4대 5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높이까지 알아냈거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밑변 8K죠. 높이 3K고요. 그래서 얘는 12K 제곱인데 그쵸? 12K 제곱입니다. 밑에 8K니까. 근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 108이라고. 108이라고. 자, 그러면 K는 얼마일까요? 3이죠? K가 3인 걸 알아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요?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는 5K, 5K, 8K여서 18, 18K거든요. 근데 K가 3이니까 54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8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풀고 나서,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내가 너무 쉬운 거 빼고 좀 약간 불편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그 음미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음식의 맛을
입에다 넣고 이렇게 맛을 쫙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체크.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이죠. 리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갑니다. 인수분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비례식, 비율 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차 함수가 1에서 최소값 5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면 이차 함수의 최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빨리 눈을 막 눈을 빨리 살펴서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근데 X값을 제한한 게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꼭지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Y는 AX-1의 제곱 플러스 5구나. 물론 A는 최소값이니까 0보다 커야 하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를 나는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혹시 있다면 이 친구들은 지금 혼자 공부해서도 안 되고 학원을 다녀서도 안 됩니다. 빨리 1대1 과외를 구해서 좀 세세한 공부를 지금 이제 고1이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식과 이식은 같은 거니까 B하고 C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하니까 이걸 다시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5 이렇게 돼서요. 지금 얘랑 비교하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5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교를 했더니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옳고 그름을 가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A, B, C의 곱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A, B, C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이제 우리가 이미 A는 양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A가 양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거든요. B는 음수.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걸 알고 있지. A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C도 양수네요. 양수. 5에다가 양수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A하고 C는 양수고 B는 음수인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세 개를 곱하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0보다 작게 되죠. 하나가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2a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하는 건 이 식에서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옳고요. 그 다음에 a-c는 마이너스 5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네요. a-c는 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것도 옳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b제곱은 양수고요. a가 양수고 c가 양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는 그대로 음수거든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데 어느 누가 절대값이 더 큰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을은 0보다 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2차 함수 얘랑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라는 상황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는 문제죠. 어, 요거 1차식하고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 한번 쓰고요. 얘랑 또,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서 그냥 평범하게 A하고 B 값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판별식을 쓰는 은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정답을 풀면 5번이 나오는데 다들 맞으셨나요? 자, 판별식을 써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아마 B를 소구해서 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뭐 해마다 출제를 너무 많이 하는 학교마다 앞다퉈서 출제하는 아주 유명한 문제죠. 지금 12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큰일입니다.
fx를 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주고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준 다음에 요 1차와 2차를 곱한 것으로 나누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집마다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자,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 문제는 정형화된 그러니까 틀이 딱 정해진 문제니까 잠시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겠고요. 볼까요?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rx를 할 때 r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하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소수령도 잘 냅니다, 이 문제. 자, qx하고 rx. qx는 이제 몫을 qx를 할 텐데 qx를 몫이라 하면 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fx는 x-2의 제곱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자, 나머지는 여기 3차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수 있고 바로 선생님이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이 나머지를 문제에서 rx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여기 있는 2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자, 2차로 나누었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2차로 나눴다면 선생님이 지금 물결치고 있는 부분이 몫이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2차로 나눴다고 한다면 나머지를 2차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2차식이 한 번 더 x-2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이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나눠보면 몫이 a입니다. 여기 몫이 여기 이 창의 개수인 요 a가 몫으로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에 나머지가 1차로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x-2의 제곱도 있고 여기도 x-2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2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1 q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문제에서 여기 있잖아요. x-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가 x-4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x-4죠.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가 x-4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미정계수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는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즉 요 2차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 요거 요 표현을 통해서 x-4를 활용해서 미정계수 A, B, C 3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첫 번째로 제시된 이 조건을 써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즉, 이 식에서 F1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이 3이므로 자, X가 1일 때 3은 자 1 넣으면 이 부분이 0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을 대입했더니 A-3입니다. 그래서 A가 6임을 알아내는 거예요. A가 6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는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요 식을 정리를 한 게 나머지거든요. 6배의 x-2의 제곱 플러스 x-4. 자, 이거 정리하면 나머지인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적으로 rx를 또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r-1을 구하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r-1을 구하라는 거죠. 나머지 정리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곧바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r-1은 얼마가 나오나요? r-1은 9654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49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까지 살펴봤고요. 13번은 이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거 살아 있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하니까 살리긴 살렸는데 지금 이제 몇 번에서 멈춰. 지금 이거 손볼 게 아니라 어차피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 맥이 안 걸릴 정도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상해서 GPU가 좀 많이 움직이게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정도 잘 돌아가려면 가격 얼마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중국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원활하는 거 맨날 인터넷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문제 없어요. 줌으로 녹화를 안 하니까 너무 상태가 줌으로 해서 녹화를 해야 녹음 곱하기는 그거 썼더니 이건 뭐 감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때?
지금 카드 주면 되냐?